안녕하셨습니까? 금년에 해가 저무는 것을 여러분도 의식하시겠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포도의 신비의 세 번째 시간을 쓰면서 포도에 대해서는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포도요법의 첫 단계로서 포도만 먹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로서 보식에 들어가는 첫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도요법을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참 마음 먹고 시간 새겨서 잘 하셨다고 해도 이 보식에서 실패를 하시면 여러분은 기대하는 그 효과를 수확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보식은 대단히 중요하며 보식은 인내가 그리고 절제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잡수시다 보면은 옛날에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스케줄을 짜고 있는 그 시간을 어기지 마시고, 만일 시간이 아니 되었는데 시장기가 오면은 물을 한 두세 모금 잡수시면서 시장기를 달래시고 시간을 딱딱 지키면서 지체되어서 시장기가 많이 오면은 옛날에 잡수시던 음식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자제하면서 극복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성을 여러분이 아셔서 잘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선한 과실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과실하면은 수분이 많은 과실을 추천합니다. 이때는 멜론, 귤, 머루, 사과, 배, 딸기, 살구, 파파야, 복숭아 뭐 이런 것들입니다. 환자 자신이 과일을 선택하게 해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이것저것을 바꿔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실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요 단계는 대개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이 경과하는데요. 이때에 아직도 주식은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포도 주스를 마시시고 3시간 후인 10시에 자기가 선택한 과실, 예를 들면 사과를 좋아하시면 사과를 반 개 혹은 한 개 껍질을 까고 생으로 잘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시간 후에는 다시 포도를 한 연화목에 껍질과 씨앗을 함께 잘해서 잡수시는 것이고요. 다시 3시간 후에 또 어떤 과실을 원하신다면 바나나를 아주 잘게 썰어서 곱게 해서 우유 비슷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잡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포도만 잡수기 때문에 소화기가 아주 늦장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들깨우유, 아직은 조금 어떤 소화기 약하신 분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아니면 발효한 두부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토마토 반 개 혹은 한 개 정도를 또 3시간 후에 잡수시거나 아니면은 포도 주스를 잡수시든가 그렇게 해서 그날에 5번의 3시간마다 잡수시는 그 식사를 마감하십니다. 그러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은 마지막 5번째 거를 그냥 수분만 섭취하시고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때는 벌써 그러니까는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과실을 첨가했을 때에 7일 내지 열흘이라는 동안을 몸을 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뭐를 첨가하느냐면 신선한 야채를 첨가합니다. 아직 열을 가하여 요리한 음식은 첨가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첨가해야 하는 것은요. 아침에는 아직도 포도 주스 혹은 과일 주스,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뭐 사과 주스라든가 그런 주스를 잡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 식사 때에 야채를 잡수시기 위하여 소화기를 잘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야채를 생으로 먹는가? 샐러리, 토마토, 오이, 상추, 브루셀 스프라우트라고 꽃 양배추, 호박, 캐비지, 잎사귀만요. 그 다음에 당근, 순무, 빨간 무, 그 다음에 시금치, 그 다음에 양파도 조금 곁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화기의 상황을 봐서요. 그러나 반드시 한 끼에 처음에는 한 가지만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치아가 좋지 않으면 주스를 당근하고 같이 짜서 한 반 컵 정도 잡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잡수실 때는 한 모금씩 잘 어금니를 10번씩 맞추어서 잘 타액하고 섞어서 소화기가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잡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 채소를 처음엔 한 가지 혹은 나중에는 두 가지, 세 가지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해가지고 알리브 오일 한 차수저면은 레몬 반 차수저 섞어서 흔들어서 뿌려서 그렇게 해서 2대1로 해서 잡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 알리브 오일을 여기서 추천하느냐 하면요. 그동안 포도요법을 하실 때에 세포막에서도 많은 기름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지방과 단백질과 그 다음에는 알리브 오일과 이런 것들을 첨가해 주는데 아주 조금씩 그리고 우유나 계란은 우리는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질병이 많아서 그들이 건강식으로 추천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유를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 두유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든지 들깨 우유는 넌 밀크나 씨앗 우유 중에서 가장 소화 흡수율이 좋고 오메가3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4온스 정도 아주 적은 양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위장과 대장이 이런 그 열을 가하지 않은 음식을 잡수시면은 그 소화 과정이 아주 민첩하고 잘 처리되기 때문에 위나 장이 쉬는 시간이 많아서 그 조직들이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활력을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만성이고 뿌리가 깊은 질병을 위하여 6개월이라는 전체 기간을 정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열을 가한 음식은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은 이런 생식으로 잡수시도록 생식이라는 것은 과실과 야채를 열을 가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곡식을 아직 잡수시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소화기가 다시 활력을 소생하고 소화기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회복이 되면은 나머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시간은 자기가 얼만큼 소화기가 적응을 하며 그 음식을 즐겨 잡수시느냐 여하에 따라서입니다.
개인의 차가 아주 심합니다. 어떤 질병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이런 요법을 하고 계신지, 또 소화기가 본래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나셨는지, 아니면 굉장히 소화기를 건강한 소화기를 갖고 계신 분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횟수가 훨씬 줄어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온수를 한 컵 천천히 잡수심으로써 시작하여, 어떤 분은 녹즙을 1시간 후에 잡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과일 주스를 잡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주스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하는 횟수를 권하며, 아침 식사를 7시에 한다면은 그때에는 과실을 1가지 혹은 2가지를 실컷 잡수십니다. 아주 만족하실 때까지요. 그리고는 한 3시간이나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과실을 선택하심으로써 3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는요, 요리된 음식을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미밥을 아주 조금 4분의 1 주발이든지, 그래서 밥만 단맛을 느낄 때까지 씹어 잡수시고, 그리고 야채를 스팀을 했거나 스튜를 했거나 그런 것을 좀 곁들여서 잡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유를 조금 마시신다든가 뭐 그러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완전히 야채로 만든 샐러드를 잡수시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소화기의 생리를 연구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요, 요리한, 그러니까 열을 가한 음식은 열을 가하지 않은 신선한 야채하고 같은 끼니에 먹지 않는 것이 소화기를 더 튼튼하게 하고 정신 건강을 아주 좋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녁으로는 완전히 신선한 샐러드, 처음에 1-2가지를 잡숴보셨으니까 벌써 몇 단계를 거치시면서 이번 4번째 단계에서는요, 이것이 4번째 단계이면서 앞으로 계속 남은 여생 동안 그러한 식사를 하시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야채를 2가지, 잎사귀 야채 2가지 혹은 3가지, 거기다가 알리브 오일과 레몬 조금 곁들이고, 그 다음에는 아보카도, 어떤 때는 아보카도, 어떤 때는 물에 불렸던 한 4시간쯤 불렸던 호두, 이런 거를 곁들여 먹고, 어떤 때는 이런 신선한 야채에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생두부를 매쉬해서 송알송알 끓이시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카티지 치즈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 두부를요, 예를 들면 풀무원 두부를 반모 혹은 실력이 있으신 남자분은 한모 정도를요, 매쉬를 하고 거기다가 4분의 1 스트렝스 생리식염수, 그러면은 물 2컵에 소금을 4분의 1 티스푼 레벨만 집어넣어서, 그것도 생소금입니다. 리얼 솔트라는, 한 번도 열을 받아보지 않은 살아있는 유기물이 있는 그 소금을 해서 찌꺼기는 놔두고 그 물만 넣고, 풀무원 두부 한 모면은 이 1파인트 2컵에 이 소금물을 넣고 자질자질하게 중불에서 한 20-30분 송알송알 끓이시면 두부가 아주 부드럽고 정말 카테지 치즈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그런 것이 됩니다.
요것을 그 물을 쫙 건져서 이 야채하고 같이 잡수시면은 이럴 적에는 레몬을 야채에다 뿌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레몬을 식사 때에 같은 식사 때에 잡수시면 전분 소화력도 떨어지고 단백질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끼의 식사를 아침에는 신선한 과실로, 점심에는 디너로서 요리를 한 그런 음식으로, 저녁 때는 신선한 야채로, 그리고 어떤 때는 아보카도만 첨가해서 신선한 잎사귀 야채를 잡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당근은 강판에다가 곱게 갈아서 한 2 혹은 3 테이블스푼, 큰 수저로 2~3 수저를 이 야채에다가 섞으면은 아주 한결 맛이 월등합니다. 이 포도요법에 임하실 때는 반드시 그 후에 내가 식사 생활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심이 참으로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형성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천연의 훌륭한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잡수시던 음식을 그대로 잡수시면 옛날에 앓던 그 병이 반드시 재발을 합니다. 거의 100% 재발을 합니다. 이 요법을 이렇게 세상에 펼치고 자기 자신이 위암의 말기를 에서 험해면서 소생을 하신 요헨나 블란트라는 이 분은 이 포도요법을 알기 전에 금식요법을 많이 했는데, 금식을 하였을 적에 암이 자라지 않고 몸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비록 체중은 줄어도 암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굉장히 즐겼는데, 금식을 마치면서 식사를 점진적으로 할 때에 옛날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었을 때 암이 오히려 속도를 박차를 가하면서 급진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체중이 급진적으로 늘어서 건강이 아주 나빠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 인체의 생리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음식물에 대한 과학,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음식물의 배합법, 같은 식탁에 어떤 음식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어떤 음식은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습관은 버리시고, 그러니까 절제에 대해서 의지력을 활성화시키셔야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 약이나 먹고 수술이나 하는 그런 간단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적당한 시간에 매일같이 옥외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쬐이는 일, 운동을 하는 일, 수분을 적당히 섭취하는 일, 몸의 피부를 깨끗이 노폐물을 제거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일,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일, 절제하는 일, 모든 것을 양성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병을 얻는 것과 병을 회복하는 것은 3가지가 그 바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둘째는 우리의 어떤 식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요리한 음식은요, 산을 형성하는 음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역류성 소화기 질환을 인하여 산이 올라옴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지요. 그런 분들은 살살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은 야채를 잡수심으로써 산을 중화하는, 산이 점진적으로 중화해서 없어지는 그런 좋은 소화기를 다시 가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요, 날 야채하고 스팀한 야채도 같은 식탁에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로버트 아미테지라는 분의 저서 중에 젊어지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생리학과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음식 배합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익힌 야채하고 신선한 야채는 같은 끼니에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우리 소화기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왜냐하면은 신선한 야채하고 익힌 야채를 같은 끼니에 먹으면은 신선한 야채를 먼저 소화 처리해서 내보내는 동안에 스팀을 하거나 익힌 야채는 그때는 이상 발효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이 되는 일. 그 다음에 전분 음식은 전분 음식 한 가지만 한 끼에, 단백질을 먹을 때도 단백질 음식 딱 한 가지씩만 끼니마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먹기를 원하며, 왜냐하면 소화기에는요, 트랜짓 타임,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서 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시간이 서로 비슷한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아주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현미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요, 현미밥만 해놓으면은 아무리 발화 현미를 만들어서 현미밥을 압력솥에다 아주 부드럽게 최선을 다하여 했다고 해도 왠지 와그르르 해지는 경향이 있죠.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찹쌀을 섞습니다. 찹쌀 현미를 섞으시는 분도 있고 흰 찹쌀을 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찹쌀은 맵쌀에 하고 위를 통과하는 트랜짓 타임, 통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찹쌀은 위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맵쌀은 빨리 소화되어서 통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하신 분은 현미밥을 잡수시고 찰떡이 후식으로 나오면 아이고 뭐 하나만 먹지 하고 하나 먹고 하나 맛있는데 하나 더 먹을까 하고 한두 쪽을 잡수시면은 반드시 약간의 체기를 호소하시고 영 안 좋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요법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바를 이 보식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노다이엇입니다. 그때 한 가지만, 혹은 서로 조화를 일으키는 거 2개 혹은 3개, 그 이상은 안 하고 다른 끼니에 다른 종류의 식사를 하면서 고루고루 잡수시는 그러한 식사법으로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론적인 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포도에는 놀라운 슈퍼 안타이옥시던트 항산화제가 고루고루 한 종류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과학이 높은 경지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냥 무언지 참 놀라운 치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말하고 경험이 말을 하고 병이 낫다는 그 사실이 증명을 해냈지만, 오늘날은 과학이 입증하며 이름까지 붙인 것으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지,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포도씨에는 뭐가 있다고요? 프로엔토사야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슈퍼 안타이옥시던트라고요. 포도 껍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스베라트롤. 이거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알려진 파이토케미칼이죠. 이것은 정말 암을 녹여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몸체에는 완전 음식물,
아주 단당, 거기에 필요한 비타민, 광물질이 모두 있으면서 완전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지 않은 병을 치료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키면서 이 포도요법의 신비한 포도의 신비에 대해서 1호, 2호, 3호 이 세 가지를 다 보시면서 만일에 나는 이것 좀 해보고 싶어. 저도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해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강의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이번에 단기로도 해봤고 조금 미디움으로도 해봤고 조금 길게도 해보았습니다. 길게 해봤더니 저 역시도 특별한 병은 없지만 그러나 제 몸에 잠복하여 있는 병적인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호전 반응들이 피부를 통하여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내가 참 이 포도요법을 해서 내가 먼저 이러한 유익을 얻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암이나 결핵이나 뭐 관절염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간경화, 지방간, 뇌종양, 그 다음에 결핵, 편두통, 장염, 알레르기 체질, 위장병, 비만, 변비, 신장염. 제가 신부전증 할머니에게 이 포도요법을 권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셨습니다. 만성신염, 비장, 갑상선 비대, 감기, 천식, 해소, 모발 발육 중지, 요통, 생리통, 냉, 대하, 자궁암, 염증,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요. 그 다음에 류마티성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소니안 디지스도 이것이 치료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절대로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꼭 이 조한나 브랜턴의 The Great Cure라는 책자를 읽으시고 자세히 먼저 간 선구자의 경험담을 모두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번역한 포도요법에 대한 책을 구입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지리산 중턱에서 이런 환자들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와주고 돌봐주고 보조 치료를 보조함으로써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찾으셔서 우리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달라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치료는 아닙니다. 놀랍고 신비한 천연치료이며 이것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하여 알며 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믿고 신뢰하며 시작하며 시작보다는 마치는 일에 생활 습관을 바꾸심으로써 이 보식법을 완벽하게 응용하시는 성공을 가져오심으로써 그 다음에 천연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햇빛에 좋은 치료, 신선한 공기, 물에 좋은 질이 좋은 물에 관하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절제하고 휴식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며 식사를 제 시간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며 선하게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몸의 호르몬 신진대사가 균형이 딱 잡히며 우리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면서 건강을 누리는 회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전혀 다른 면의 강의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